기성모사예요. 그렇죠? 5번부터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야?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우리 뭐였더라? 2차 방정식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는 건 뭐가?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지. 판별식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방정식의 개수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맞죠? 근데 판별식의 개수로 되어 있는데 실수 a니까 이 판별 썼을 때 이 개수 a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 5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x항계수가 짝수 공식이 가능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b'이 뭐지? b'이 마이너스 m 플러스 a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b' 제곱 써주면 마이너스 무시하고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뒤에 나와 있는 상수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n이 0이 된다. 그치? 판별식을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이게 뭐라 해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우리가 이 식 자체가 a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치? a에 어떤 수를 넣어도 이 판별식은 0이 된다. 얘가 항상 성립한다. a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게 a 입장에서 항등식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걸 파악하는 게 5번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개하게 되면 a 제곱이 나오는데 a 제곱도 지워질 거예요, 그렇지? 얘는 a에 관한 1차식이 될 거니까 a항과 상수항으로 빨리 분리해서 힌트 2개를 얻어가자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a 제곱은 지웠다 치고 a항은 두 항의 곱의 2배일 거니까 2ma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m 제곱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지워졌고 마이너스 4m.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괜찮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힌트 2개를 얻어서 항등식일 거니까 a 항계수도 0이면서 상수항도 0이 되는 m과 n을 가져가겠지. 그치? 그 m 값은 2가 되게 돼요. 그죠? 그 m이 2가 되면 4-n이 0일 거니까 얘는 4로 나오겠지. 그치? 이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중학교처럼 그냥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도 6번 문제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뭐죠, 얘들아? 주어진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그치? 2x-2는 x-3의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x-3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3이다. 이게 지금 x 입장에서 항등식이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든 숫자를 집어넣어 문제 풀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x-3을 3번 묶고 2번 묶고 한 번 묶었지, 그렇지? 세미언하는 건 얘를 한 번만 그 1차씩 나눴을 때 식을 써주면 얘는 공통인 수로 묶여 들어오지, 그치? x-3의 제곱 얘는 플러스 a 곱하기 x-3 얘는 플러스 b가 될 거고 c가 나오지, 그치? 쌤이 이 첫 번째 폼을 가지고 풀면 뭐가 되는 거야? 주어진 식을 x-3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c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립제법을 통해서 풀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물어보는 거예요. 1,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근데 우리가 하는 첫 번째 1차식 나눴을 때 나머지 c를 구하려고 1차식이 0이 되는 x값 3을 집어넣어서 나머지를 가져갈 거예요. 내릴 때 내려주고 곱해서 올라가지, 그치?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4가 c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랑 b도 구할 건데 얘가 뭐가 되지, 얘들아? 몫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얘랑 같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x제곱 플러스 2니까 얘를 전개해서 최고차항이 1이고 그 다음에 x항이 0이고 상수항이 2다. 그걸 가지고 a, b 구해도 되고요. 얘도 뭐가 되는 거더라? 이 식도 한 번 더 x-3으로 나누면 또 묶이죠. 이 두 개가. 그지? x-3하고 플러스 a. 그 나머지가 b와 같다는 건 또 알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몫을 한 번 더 x-3으로 나눠도 돼요. 그죠? 내리고 곱해서 올려주고 내려서 돌려주고 그 나머지 그치? 이 식이 뭐죠? 이거 b가 되겠지. 그치? 이게 b와 같다. 그치?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야? 그때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몫이 요거랑 같은 거지. 그치? 그럼 얘가 x 플러스 3이랑 같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쵸? 이걸 가지고 a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뭐 이걸 또 한 번 나눈다. 왜? 얘를 또 한 번 x만 3으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a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3 써서 순서대로 a, b, c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이 원리 자체를 기억해 두면 좋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시고 결국엔 미정계수 찾는 방법이니까 풀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가봅시다. 지금 9번도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지, 얘들아. 연립 2차, 2차죠, 그죠? 그럼 어떻게 했지, 얘들아? 우리가 최고차의 상수항 지워서 푸는 건 안 나오기 때문에 두 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든 대칭식이든 둘 중 하나인데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식을 인수분해주면 2x하고 x로 쪼개서 가겠지, 그치? 마이너스 2y야. 얘에다가 2배를 써서 플러스 2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분배해주면 2의 4x제곱, 그치? 내가 원하는 4xy에서 마이너스 xy를 넣어주면 3xy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아, 위에 있는 식은 2x-y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y를 대입해 성립하고 또는 x 플러스 2y를 0으로 만들어주는 xy를 대입해 성립할 거니까 식을 두 개 넣어줬지, 그치? 2x-y가 0이 되는 xy와 그리고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36이 되는 이 두 쌍이랑 그죠? 또 하나는 뭐야? x 플러스 2y를 0으로 만들면서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36이 되는 xy를 구했지, 그렇지? 1차, 2차를 연립할 거니까 한 문자로 대입해 풀겠죠? 얘는 y 대신에 2x를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죠? 지금 해를 두 쌍 구해서 네 쌍을 갖고 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지?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각각 끝값이 어디 나오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10번은 더 알면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는 건가요, 혹시? 10번 질문 누구지? 이렇게 풀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풀었는데 계산 실수 같은데. 네, 한 번 더 해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했던 문제들은 다 우리가 시중에 유형서도 지금 우리가 풀 교과서에서 풀었던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면 뭐 어려운 문제를 풀 의미가 없죠, 그죠?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쌓아가다 보면 되겠지. 다음 9번 문제가 있었죠? 자, 9번 문제는 뭐였어? 야, 4차 방정식이야. 4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요. 미정계수는 딱 a 하나야. 그치? 근데 이 방정식의 근 중에 4차 방근 중에 하나를 준 거야. 2 마이너스 i. 그치? 실수 a 갖고 하는 거죠?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정식의 개수가 다 실수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았어. a도 실수잖아. 실수 a를 구하는 거, 그렇지? 그렇죠? 그럼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였다는 건 근과 개수 관계에서 나오는 근들도 다 실수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혈레근이 따라와요, 그렇죠?
다른 항근이 2 플러스 R일 것이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뭐야? 이 두근을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이 이 4차식의 인수와 같다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2차식이 x제곱 두근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두근의 곱이 몇이죠? 5라 대답해 빨리. 5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지, 그렇지? 될까?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이 4차식이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렇지? 지금 당장 어떤 숫자에 대해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쌤이 원하는 건 이 4차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1단원을 잘 배우는지 체크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를 뭐 어떤 숫자를 대입하거나 얘를 인수분해를 2차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1차식 두 개가 안 나왔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제곱이에요.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를 써주고 얘를 이렇게 나누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럼 처음에는 x제곱을 곱할 거고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5x 제곱이 돼서 위에 자의식을 빼주겠죠? 빼주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 아니까 2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 플러스 2a와 2x와 a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 다음 플러스 2x를 곱할 거야, 맞나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10x가 나오고 또 빼겠죠. 지우고 빼겠죠. 2x 제곱 빼겠죠. 마이너스 8x. 거의 다 끝났죠, 그죠? 이제 마지막은 2x 제곱일 거니까 2를 곱했을 때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a 값이 1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겠죠. 될까?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있고 짜집기를 해서 푸는 거예요. 얘가 5고 여기 상수항이 있겠지, 그렇지? 5 곱하기 어떤 상수항이 a가 되는데 a를 아직 모르니까. 근데 보면 얘랑 곱해서 4제곱 될 거니까 얘가 x제곱인 거 맞아요, 그죠? 3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얘가 여기 있던 x항이랑 a 있으면 될 거야. px 플러스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따지기보다 이게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세제곱일 거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해서 나오겠지 이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곱하면 p 얘는 마이너스 4잖아. 더해서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2인 걸 바로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x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제곱이 마이너스 1. 풀 수 있는지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되면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는 특성상 빨리 풀어야 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다 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빠르게 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고민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아는 건 빨리 푸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은 10번, 11번 문제 보면 되겠죠? 문제는 실수 x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뭐죠? 또 한 등식이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아이들이 많이 봤던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a1 x-1 플러스 1에 a2 x 플러스 1의 제곱 해서 근본적으로 a8 8번째 x 플러스 1의 8제곱. 그렇지.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던 형태가 됐지, 그렇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때 좌측식을 전개해주는 8차식이야. 전개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치대입법 문제 풀었을 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상수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항의 일부분을 빼고 마지막 항이 나왔어.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알고 있는 건 최고차 함계수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거나 상수항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거나 짝수 번째만 더한 거나 홀수 번째 더한 거나 짝수 홀수를 다 더한 거나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넣어서 푼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짝수만 홀수만 있었으면은 우리가 쉽게 접근했을 텐데 0도 있고 1, 2, 3, 4, 5, 6 홀수 번째에다가 0이랑 마지막 항이 나와야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 못 풀어도 얘랑 얘는 알아야 돼요. 그죠? 전개했을 때 개수비가 하는 거니까. 얘는 뭐야? 상수항이겠지. 쌤, 그 다음 상수항이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 1급 왜 어때요? 여기도 어때? 상수항이라고. 상수항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사실 얘는 살짝 좀 고민되는 거야. 맞죠?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뭔지는 고민할 텐데 얘가 상수항이 아닐 거야. 마이너스 2 4제곱이 a제곱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얘는 몰라. 근데 얘는 알아. 왜? 최고차항이잖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x의 8제곱이 여기서만 나올 텐데 그때 a8을 곱해서 최고차항이 되겠지. 그치? 근데 얘의 최고차항은 뭐야? x 8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인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럼 내가 a0만 구하고 싶어. 얘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 있는 식들을 다 날리면 되는 거잖아. 그쵸? x에 뭘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a0만 남겠지. 우변에 이 됩니까? 이거 x에 관한 한글식이라며. 그치? 그래서 내가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과 우변이 같을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뭐가 나오죠? 1 빼기 1 마이너스 2 괜찮아? 마이너스 2에 4제곱이 나오고 우측은 얘가 0이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거듭제곱해서 숫자 곱해서 다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a0로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괜찮을까? 쌤은 이 두 개를 구하는 걸 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 다음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를 구하는 건 뭐야? 교차시켜서 그랬었지, 그치? 거듭 제곱을 시킬 때 1의 거듭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거듭 만드는 거, 그쵸? 전혀 이해 못한다는 우리 어떻게 넣어야 돼?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 1의 거듭 제곱이 될 거고 x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1의 8제곱이 될 거니까 교차돼서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x에 0을 넣었어요. 0, 0, 마이너스 4제곱 될 거니까 16이 나오는 거 똑같지? 0을 대입했어요. 0 그러면 a0 더하기 a1 a2 맞지? 0을 넣어주면 1의 제곱 1일 거니까 내가 원하는 이런 순번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될까? 마이너스 1에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4 빼기 2 빼기 2 괜찮아요? 0 나오겠죠. 0 어떻게 돼요? 얘는 a0 나올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넣었어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1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플러스 a2 짝수 번째는 그대로 홀수 번째는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넘어갈 거죠. 괜찮을까?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홀수 번째를 원할 거니까 위의 4대식을 어떻게 되죠?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홀수 번째를 살리고 싶어요? 빼야 되겠지, 그죠? 위의 4대식을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16에서 여기까지 16이지, 그치? 빼면 지워지죠. 빼면 어떻게 돼요? A1이 2개 나오죠. 지워지죠. A3가 2개 나오죠. 5번째 항도 7번째 항도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 식의 일부분은 8이다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16에서 얘를 뭐야? 마이너스 A1, A3, A5, 7까지 이걸 더하는 값을 물어보지, 그치? 그 다음에 뭐야? 1을 빼라는 거지, 그치? 그쵸? 근데 이 값이 몇이야? 8인 거 알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뭐야? 16에서 8을 빼고 8에서 1을 더 빼서 7을 내겠다. 얘들아, 뭐 어떤 하나의 실수가 나도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유형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그뭐 기계적으로 1분만 보고 풀면 못 풀겠지, 그렇지? 일단은 이 숫자들을 왜 대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재료, 그리고 8번째 홀수 번째를 구하고 싶었는데 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순번에 어긋나 있잖아. 이 두 개를 내가 구했다는 생각할 수 있는 거까지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해볼까? 12번도? 12번의 문제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3차 함계수가 1로 되어 있는 3차 다항식 fx가 있대요. 그죠? 근데 이 3차 다항식에다가 1 넣은 값이랑 2 곱하기 2 넣은 값이랑 3 곱하기 3 넣은 값이랑 4 곱하기 4 넣은 값이 같대요. 그죠? 어떤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세팅해서 풀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난다면 이렇게 어떤 특정수가 아니라 2, 2, 3, 3, 4, 4 그럼 얘는 뭐야? 1, 1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느낌 봤을 때 이거 뭐야? x 곱하기 fx에다가 1, 1, 2, 2, 3, 3, 4, 4 넣었을 때 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값이 뭔지 몰라요. 이게 0이다라는 말 아니잖아. 이 식이 다 같다는 거지. 이 식이 어떤 값 같다. k라고 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걸 보고 이게 해석이 된 다음에 이게 뭐 되는 거야? 3차, 1차, 4차식이 k라는 어떤 숫자가 되도록 해주는 4차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1 넣거나 2 넣거나 3 넣거나 4를 이 x 자리에 대입하면 1 넣었어. 1을 넣으면 그게 k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냐. 이 방정식 근이 되겠지, 그렇지? 이래요. 그래서 이 힌트를 받고 4차 방정식의 근 4개가 1, 2, 3, 4 나오는 것을 인지하는 거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풀 때 어떻게 풀어? 그러면 x 곱하기 fx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이거다라고 해석이 된 거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 4개의 인수를 갖도록 식을 바꿀 수 있잖아. 맞아? 따라와. 근데 최고차항이 1로 되어 있는 3차식에 x를 곱했으니까 4차 함계수도 1일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그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x-1, x-2, x-3, x-4로 이렇게 분해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왜? 1 넣었을 때 얘도 0이 될 거고 2 넣어도 0이 될 거고 3 넣어도 4 넣어도 성립하겠지, 그치? 괜찮아요? 자, 얘를 보고 이 식을 4차식이 k라는 숫자가 되게 해주는 방정식의 근이 여기 사용됐던 숫자 4개와 같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그런데 우리는 방정식 풀 때 는 0꼴로 놓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잖아. 그치? 어떤 수를 넣어야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k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이쁘게 정리 한번 할 거야.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 이항화시킨 거잖아. 이 4차식이 0이 되게 해주는 x값 4개를 아니까 이 4차식을 인수분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확정받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건 이 3차식을 구하는 게 문제일 거니까 얘가 얘랑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x 곱하기 fx라는 식은 x-1 곱하기 x-2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k를 더하는 식과 같다라는 것까지 가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가져오는 게 되면 쌤이 하는 말을 이해한 거라 보는데 안 되면 영상 보면서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저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나 보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식을 구한 건데 이 K를 모르잖아. 그죠? K를 모르니까 얘를 구할 건데 얘가 항등식인 걸 알고 있으면 너희들 X에 뭐 넣고 싶냐? 0을 넣어야죠. 0을 대입했을 때 좌변이 0이 될 거라는 건 아니야. 얘가 뭔지를 먹어주면 0이 될 거야. 그렇지? 그죠? 그럼 0 넣어도 어떻게 돼? 0, 0, 0, 0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사 곱하기 마사가 되지. 그치? 그러면 뭐 나와? 12, 2, 24 나오지. 그죠? 마이너스를 4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됐을 거고 1, 2, 3, 4 곱하면 24 나오지. 그치? 거기다가 K를 더한 게 0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K 값도 알게 돼. 그치? 그리고 마무리. 내가 원하는 마무리는 뭐야? 너 fx 구했다면 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 r을 구한다는 건 f에다 뭘 넣는다는 거지? f 뭘 구하는 거지? 주어진 식을 1차씩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 x 플러스 1 플러스 나머지 구하는 거. f 뭐랑 같이 가? 주어진 식을 fx 플러스 1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 나머지 정리 모르잖아. 나머지만 거기다 넣잖아. 그렇지. f 마이너스를 물어보는 거지, 그치? 맞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될 거고 얘 나오잖아. 마일 넣어주면 r이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다시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x를 나누기 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값 구할 거니까 x에 뭘 넣어? 그걸 대입하는 거지. 왜? 이걸 지금 내가 원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f 마일이 나오지, 그치? 그죠? 마이너스 1 넣었어. 이게 뭐야? 마이너스 2 되지. 마일 넣어서 뭐 나와? 마삼 되지. 마일 넣어서 뭐 나와? 마사 되지. 마일 넣어서 뭐 나와? 마5 되지. 그치? K는 뭐였어? 24였지. 그치? 돼요? 괜찮죠? 2, 3, 4 곱하기 20에다가 6 곱하기 몇이야? 빨리 찾는다. 어? 120 빼기 24 몇이야? 96.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 96일 거니까 f 마이너스 몇이야? 괜찮을까? 근데 이걸 답내는 것보다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 우리가 했던 교재 이런 문제들이에요. 1번부터 24번까지가 뱃을 내는 이유가 그냥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것을 조금 더 가지는 게 중요하다. 괜찮나요? 영원아 이쪽도 다 나오니? 여기 안 나와요. 이쪽 안 나와? 자, 13번을 볼게요. x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것도 인정을 있을 겁니다. 이 힌트 하나 주고 나서 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x가 0보다 크다는 말을 줬다는 거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곱셈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힌트를 쓰겠다는 거예요. 보면 3차랑 요 분수식이랑 짝이겠지, 그치?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인정을 있을 거예요. 얘를 구할 수 있느냐? 얘는 마이너스,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이걸 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얘는 알고 있어요. 그죠? 얘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변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얘를 쓸 때 이 힌트만 갖고 있어도 풀 수 있다는 걸 알 거야. 그치? 얘는 뭐지? x-x분의 1을 세제곱하고 플러스 3 곱하기 x와 x분의 곱하면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1 되겠지, 그치? 1 될 거란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x-x분의 1로 계산된다는 거 아니까 얘는 쉬워요. 2루트 3의 세제곱에다가 3 곱하기 2루트 3을 또 곱하겠지, 그치? 괜찮나요? 2루트 3 제곱하면 12 그치?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24 루트 3 괜찮아? 얘는 6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30 루트 3까지는 끌고 와야 돼 어떤 흔들림 없이 그치? 근데 문제는 얘죠 얘는 왜? 얘는 얘를 제곱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쵸? 얘를 제곱한다고 이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여러분들 x 마이너스 x분의 1과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알고 있잖아 얘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죠? 근데 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왜? x 플러스 x분의 1은 모르지만 얘를 제곱한 값은 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x가 여기가 크다는 말은 너도 양수고 나도 양수니까 요 더한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이걸 제곱한 값 중에서 양의 제곱을 갖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x-x분의 1을 제곱한 것에다가 몇을 더한 거? 4를 더한 거죠 4 그치? 이것도 곡선의 변형이잖아요 이런 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문제 엄청 잘 내죠 너희들 다 쉽게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내면 엄청 메타해 터지는 거지 그치? 괜찮죠? 그럼 얘는 뭐야? 아까 11 했지 12 12에다가 4가 16 나오죠 그죠? 그럼 나는 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수네 그럼 나는 4 아니면 마이너스 4지 그치? 근데 x가 양수니까 얘는 4가 되겠죠 해요? 그럼 얘는 4가 되겠죠 얘는 2루트 3일 거고 얘는 8루트 3일 거고 그럼 답은 뭐야? 이거에다가 얘를 빼는 거죠? 괜찮을까요? 꼼꼼히 풀어서 속도감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일단 여기까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틀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쭉 풀고 나서 그래도 밥값을 했다 이 생각 들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한두 문제 건드려보는 느낌이 돼야지 또 손대다 말고 좀 어설프게 풀다 말고 그러면은 학교생들은 그런 것들을 엄청 잘 출제하죠 또 이거 보고 대충 풀겠지 하는 것들 그치? 쌤 14, 15도 해주세요. 쌤이 오늘 일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괜찮죠? 번은 아까 전에 했던 문제죠. 우리 그 부등식 풀 때, 그치? 부등식 풀 때, 쌤이 이런 문제는 도형 문제는 함수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 꼭 나온다고, 그치? 직사각형 ABCD의 꼭점 A, B는 x축 위에 있고, 여기 A, B, C, D. 뭐 이거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그치? 얘는 방정식 문제가 날 겁니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가 나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뭐 알아? 뭘 알아? 이 두 점의 좌표는 알고 있지, 그치? 이 두 점이 0인 거 당연히 알고 있고 여기가 8인 거 알고 있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또 뭐도 알아? 축도 알겠지, 그치? 축이 몇이죠? 4가 되겠지, 그쵸? 대칭다, 그치?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었다.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그럼 둘레의 길이를 어떤 문자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풀 건데 그 문자가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형태. 그게 아니면 산술기하로 접근할 건데 아직 그걸 안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 축을 기점으로 대칭이 문제가 될 거니까 두 점 중에 어느 점이든 한 점에다가 문자를 삼아야 돼. 그렇지?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B에도 잡을 거야. 여기를 내가 이렇게 A라 잡을 거야. 그럼 얘는 나온 거야. 왜?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가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 뭐야?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다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가로 길이를 대뜸 A라고 하면 너무 속상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A에서 B까지인데 축일점으로 대칭일 거고 여기가 4라는 걸 줬잖아요. 그렇지? 그럼 뭐야? 이 길이 몇이야? 대답해. 2
2라고 뭐? 여기 A고 여기 4잖아. 이 길이 몇이냐고. A 마이너스 4. 그치? 그럼 가로 길이도 나오는 거지, 그죠?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표현에 있어서 A-4라는 가로 길이 요 두 배 더하면 되지, 그치? 그치? 세로 길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가 된다, 맞지? 2차식 맞아요? A번 어떻게 나와? A라는 녀석은 일단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양수인 것도 알지만 4보다 크겠지, 그치? 8보다 작겠지, 그치? 이것까지 하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까지 원하진 않아요. 풀면 답이 나오긴 할 거니까. 그치? 이 사이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A 범위가. 근데 어차피 차고창이 음수일 거니까 언제 최대인지도 알 거라는 거지, 그치? 더 접근할 필요 없지. 혹시 진짜 안 되면 해줄게. 할 수 있지? 2차식이 나왔고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A에 어떤 수를 넣어야 최대가 나오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거야.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지, 그치? 하자. 그럼 이거 어떻게 넣어? 마이너스 A제곱 나오고 2A, 8A 10A 나오지, 그치? 마 8. 괜찮아요? 얘 물었어.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와요? 위로 물로이고 축이 어디야? A는 4. 아까 4. 4야? 마오. 그치? 이거지, 그치? 25 썼으니까 밖으로 25 빼겠지, 그치? 마이너스 25가 플러스 25가 되겠지, 그치? 그럼 뭐 나와? 17. 괜찮아? 그럼 내가 원하는 얘는 뭐야? A가 1일 때 이 둘레의 최대값 10을 내보내겠다 쓰는 거죠. 괜찮아요? 5도 여기 범위에 들어있다는 확인하시겠지, 그치? 그런 것까지 쓰는 건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은 풀어놓고 한 번은 확인해야지. A가 7일 수 있나? A가 5일 수 있나?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일 수 있구나 그런 문제를 풀어보고 이상한데 싶으면 확인을 해보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런 식의 풀이법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죠? 한 번만 보고 또 나중에 또 보면 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15번 문제도 여러분들 곱셈 공식 그 인수분해를 잘 하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1 써주고 19의 4제곱 플러스 18의 제곱 플러스 38. 그럼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할 거니까 계산했을 때 어떤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뭐야? 얘를 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나눠졌다는 소리일 거니까 얘를 인수분했을 때 이런 녀석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19가 6제곱이 될 거니까 다 전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19라는 녀석을 일단 뭐 K라고 바꿔서 그죠? 식을 살짝 볼 겁니다. 6차식을 보겠지, 그렇지? K 6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인수분해가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밑에겠죠, 그렇죠? 써주면 K의 4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이 18을 어떻게 쓸 거예요? 그냥 18로 쓸 거야? 아니겠지, 그치? 뭐야? K 마이너스. K-1의 제곱으로 보겠지, 그쵸? 괜찮을까요? 38로 쓴 사람이 있고 그치? 38로 쓰면은 너무 생뚱맞잖아. 그렇지 않아? 38은 19의 몇 배? 어? 2배, 그치? 19예요? 19의 2배가 38이잖아. 아. 그죠?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지도 중요하긴 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 위에 있는 식에 얼추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이렇게 세제곱 마이너스 1도 있고 이렇게 세제곱 플러스 합차도 되고 얘 자체도 인수가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 어떻게 나와? K 4제곱 나오잖아, 그렇지? K 제곱 나오지. 괜찮아? 마이너스 2K 있었지? 지워지지? 플러스 1 나오지, 그렇지? 그럼 이제 얼추 봐야 돼.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보여요. 보기 차식. 그죠? 근데 이게 곱셈공식 과정도 나오거든요. 얘가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과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로 보내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예요. 근데 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보기차식 인수분해. 얘랑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나누는 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얘 인수분해 안에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안에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있다는 걸 알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는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k가 몇이었죠? 19였죠? 그죠? 그럼 얘는 18이 되고 얘는 20이 되겠지. 그죠? 18 곱하기 몇이죠? 36이죠, 그죠? 거기다가 19 표준 그렇지, 그치? 그래서 각자의 숫자의 합은 9가 되겠다. 접근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얘를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인수, 얘를 인수를 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아래쪽에 이 지저분한 식이 얘네들은 아닌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보여요, 그죠? 그런 식의 접근법을 써볼게요. 자, 16번 볼게요. 문제에 써져 있는 걸 좀 식으로 바꿔볼 거야. 봐봐. fx라는 2차, 3차식이 있는데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얘는 이렇게 인수로 됩니다. 하나 준 거고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 fx를 이번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가 씁니다. 그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식일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px 플러스 q로 놓고 이 p와 q를 이 힌트를 통해서 알아내면 그 rx를 모르게 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를 나머지. 그럼 이거 뭐랑 같죠? r 몇이야? X. r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대. 많이. 그렇지. r 마이를 넣어보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럼 내가 이 q를 구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부터 답을 낼 거야. 얘가 일단 괜찮지, 그치? 이 힌트를 해석할 거야. 어떤 식을 완전 제곱식 나왔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건 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얘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 식을 요 1차식으로 조립제법으로 썼을 때 나머지가 0이 될 거라는 말이 있고 그때 그 목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또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두 단계로 썼을 때 나머지가 다 0, 0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해된다면 얘를 보자마자 A, B를 써주고 조립제법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서 된다.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세팅했다면 1차식 얘를 0이 되는 수 마이너스 이랬을 때 이때의 나머지가 0이 될 거고 그 목도 한 번 더 인수를 갖고 있고 나머지 될 거니까 한 번 더 x 마이너스 나왔을 때 또 한 번의 나머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힌트 두 개 다 줬어요. 그치? 그럼 처음에는 1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얘가 여기가 앞에 있는 게 그렇지. 그다음 또 한 번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면 0이 됩니다. 그래서 A를 빠르게 가져가고
B를 가져가겠지. 8일 거니까 8 이렇게. 일단 이게 돼야 돼. 그렇죠? 근데 또 이걸 뭐 완전히 하는데 이게 조직을 2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힘들어요. 어떤 식으로 할지를 보고 얘를 쌤이 이렇게 2개를 써서 표현해줬던 걸 보시고 아 얘를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란 말이 되지만 그때 그 목도 한 번 더 x 마이 플러스 나왔을 때 또 한 번 나머지가 0이다.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달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럼 A, B를 구했으니까 사실 이 식이 완성된 거잖아. 그럼 이제 또 하나 뭐야? 이렇게 x 플러스를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내가 원하는 식을 구해놨으니 이번엔 조직법을 이제 원래 식으로 하면 되지. 그쵸?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1, 2, A가 마사고 B가 마팔이지. 그치? 이번엔 뭘 하는 거야? X 같이 마이너스 되겠지. 그치? 근데 잘 봐. 얘를 구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2차씩 나눠서 구해도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마일을 넣게 되면 1, 마일, 1, 마일, 마오, 5 뭐야? 마3이 나오지. 그치? 제가 그 RX를 구한 게 아니라 이 식의 일부분을 구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이걸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x 플러스 1로 나왔을 때 지금 이렇게 하면 나는 거야. 그때 x 플러스 1 곱하기 qx가 있었고 얘도 2차식이니까 나눠 나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힘들어. 헷갈릴 거라고. 그럼 뭐야? 그냥 이 식에 써놓고 얘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 나머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풀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선생님 이거 지울게. 괜찮지? 이걸 다 했어요. 헷갈리면은 이걸 많은 지금 나머지 거 할 거니까 일단은 x 플러스 1로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때 우리가 원하는 식 써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삼 나왔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삼이 나왔다 쓴 거니까 이 식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넣었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죠? 마일 넣었어요. 그치? 그치?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마삼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될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q 대신에 p 마삼을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접근법을 써야 돼. 근데 이 과정이 복잡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될까? 그래서 일단은 2차식 나눠서 푸는 대로 풀어주시고 쌤이 지금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게 x 플러스 1이랑 1차식 나눴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일을 했더니 이게 마3이 나왔잖아. 요걸 해석했다면 얘를 p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을 쓸 수 있는 거야. 얘로 나눴을 때 얘는 지워지지. 얘도 지워지지. 그치? 그때 나머지가 마3인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써서 얘를 안에 집어넣고 그걸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번들 싫었죠? 그죠? 이래죠. 그래서 그 힌트를 가지고 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쌤이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걸 구하는 과정까지 끌고 오시고 그 다음 얘를 그냥 2차식으로 x 플러스 1제곱으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접근법이 쓰여내고 그게 너무 편해서 풀 수 있다면 바꿔서 넣어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하면 힘들 거니까 쌤이 말하는 1차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하는 거. A가 마사하고 B가 마팔이었구나. 이 접근법을 이용해서 A, B를 구하는 것까지만 준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2차식으로 나눴던 거. 그때 A, B를 어떻게 구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나중에 조직법으로 지금 이렇게 마사하고 마팔이었죠? 이렇게 써서 마일 썼더니 1 마일, 1 마일, 마5, 5, 마4 얘를 또 한번 나누는 거예요. 방금 했던 그 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 힌트 두 개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5고 이게 마3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풀어 설명할 게 아니라 쭉 정리하면 될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정보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정리 쭉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쌤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18번이 사실 여기서 뭐 굳이 말하면 킬러 문제? 굳이 조금 헷갈리게 낼 수 있는 문제라면 이게 되는 거고
19번, 20번 뒤에 부분은 쌤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해드릴게요. 쌤이 오늘 내줄 건 뭐냐면 지금 했던 것들을 영상 참고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뒤에 서술형도 여러분들 막 엄청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22번, 23번, 24번 다 할만해요. 2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알파, 베타가 3개의 양의 약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두 수가 3개 이상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는 건 알파, 베타가 뭐라는 소릴까요?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말이 뭘 뜻하는 거지? 소수의 제곱 형태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근과 개수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쌤이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원하는 건 지금 여기 질문이 꽤 많이 나왔잖아. 앞에 이제 영상 보시면서 한번 돌려보시고 내가 다음 시간에 또 봤을 때 50분 안에 적어도 지금까지 문제 풀면 60점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내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케이?